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옵션 프리미엄을 누르려는 흐름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데다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을 늘리며 강력한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지수를 선형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가 빠른 반등을 한 가운데 미국 지수선만 눌렸으나 본장 개장 후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든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대법원 선고가 나와서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수는 그 전부터 빠르게 올랐죠. 시장의 동인이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으나 기존 추세를 생각하면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해외 시장의 흐름이 조심스러운 눌림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장 초반이 스퀴즈 이후에는 시장의 힘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개장과 함께 삼성전자를 조심스럽게 매도하기 시작한 것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9시 20분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눌리려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의외로 미결제 약정을 크게 늘리면서 선물 매수를 쌓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위로 돌게 됩니다. 또 개별 종목에서도 두산엔더빌리티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을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방을 단단히 방어했죠. 결국 지수는 꾸역꾸역 상승하기 시작했고 10시 30분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저평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목을 당기니 시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오후 1시경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외국인들은 장중에 5천억까지 매수한 선물을 더욱 강한 압력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사실 시장이 선물 852선에 도달하면서 더 가기는 부담스러웠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12시 30분 이후에는 시장이 살짝 아래로 밀리려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이후에는 매수 강도를 크게 늘려서 장마감 30분 전에는 선물을 무려 1조 5천억까지 매수했죠.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선물을 1조 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매수한 선물을 종가에 가까워지면서 빠르게 청산해서 순매수 8천억까지 줄였는데 그래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아주 간만에 4,200계약가량 늘리면서 21만 계약까지 올려놨어요. 종합주가지수 5,800포인트라는 포인트 피겨를 종가로 넘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선물 매도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이 레벨업을 했다는 점에서 신규 롱이 들어온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자리, 그러니까 선물 840에서 860포인트는 매우 중요한 공방전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외국인들은 2월 초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무려 10조 2,300억 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4조 8,900억을 매도했습니다. 2월 초의 삼전 시총이 895조였고 SK하이닉스의 시총이 611조였는데 지금은 삼전이 시총이 1126조, SK하이닉스의 시총이 686조 이게 동기간의 삼성전자의 시총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매도는 오히려 적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보너스로 얘기하면 1월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매도는 외국인들 15조 3천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조 매도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6조를 매도했죠. 물론 이제 2월 한 달간은 현대차의 주가 등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현대차에 대한 매도는 1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레벨업 시도를 할 때 과연 현대차에 대한 매도가 더 나오게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내국인들 투자자들은 로보틱스라든지 피지컬 AI 내러티브로 현대차 주가를 띄우려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야 그래봤자 넌 자동차주야 라고 비중 축소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오전 10시 30분까지만 해도 지수의 상승은 변동성 매도가 앞서면서 일중 1% 내외의 등락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은데 이 12시 30분 이후 지수가 하락하려는 것을 틀어막고 또 위를 땡기는 데다가 오후 1시 이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화되면서 변동성이 급등했습니다. V코스피 지수는 43.8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지난 2월 초에 V코스피 지수가 50.7포인트까지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시장이 더 오른다. 그러면 V코스피 지수는 또 폭등할 여지가 있겠어요. 반대로 이번에 V코스피 지수가 지난번 고가인 50.7포인트를 못 넘긴다. 그러면 시장은 급락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켓메이커들은 지금 상단 배리어를 910포인트, 하단 배리어를 760포인트로 설정하고 조금씩 미결을 쌓고 있어요. 근데 이번 3월물은 잔존이 지금 굉장히 짧거든요. 한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 기술적 분석을 잠깐 얘기해보면 작년 4월부터 6월을 첫 번째 상승, 그리고 9월부터 11월은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금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상승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상승이 가장 과격하고 또 되돌림도 큽니다. 그리고 3월물은 쿼드러플 만기죠. 그래서 시장을 뒤집으려 해도 일단은 옵션 미결제 약정을 충분히 모으기 전에는 굳이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즉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봉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2월 월봉 완성까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지금 월봉이 지금 11%대 상승했는데 이거를 아래로 뒤집을 만한 이유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번 2월도 강하게 슈팅 주고 3월 들어서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3월 중순 이후에 더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즉 3월 만기주에 한번 누르느냐 아니면 거기서 마지막 슈팅 주느냐, 이게 결정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강보합 출발을 한 것을 초반에 빠르게 끌어올리며 2월물 옵션을 양쪽으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 나스닥이 상승 흐름을 따라가면서 추가 상승에 시동을 걸었고 0시에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무효 소식이 전해지자 스퀴즈성 상승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참 교묘하게도 이 뉴스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유럽 증시도 이른바 콜대박이 나올 수 있었는데 유럽 옵션 만기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유로스탁스 옵션은 철저하게 양매도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유로 증시 움직임 중 눈에 띄는 것은 실적 발표를 한 이탈리아 럭셔리 업체인 몽클레르인데요. 이거 재작년까지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선호했던 패딩 브랜드죠. 모 연예인이 완전히 브랜드 이미지 깎아놓기 전까지만이에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하루 만에 13.41%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르메스도 3.58% 상승한 등 다른 럭셔리 업체도 급등을 했죠. 시장이 상승 이후로는 무난한 옵션 만기를 보내고 나서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 이후 숏커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럭셔리 강세로 프랑스 세아세 40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어요. 역사적 고점 갱신한 것 치고는 유로스탁스 50 지수의 변동성은 여전히 19포인트 후반까지만 눌린지라 시장은 앞으로도 꽤나 더 오를 수 있겠다 싶어요. 채권 시장은 어제보다 더 좁은 가두리를 보였습니다. 미국 장기물 중심으로 반등 좀 더 이어졌지만 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상승분을 좀 되돌려줬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러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자라고 마감한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 또한 5.53% 급락해서 64.27포인트로 마감했는데 2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한 것이에요. 채권 시장은 매크로 이슈가 지금 영향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기나긴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화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화나 유로화 등 메이저 통화는 계속해서 저변동성이 기간 조정 이어갔고요. 그런 가운데 골드와 실버 등 귀금속이 유럽 세션 후반부터 위로 돌기 시작하면서 숏커버를 보이자 오지달러가 반등에 성공한 정도였을 뿐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은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브렌트 기름이 70달러에 안착했지만 미국과 이란 갈등에 대한 해법이 딱히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유럽 세션에서 가볍게 눌린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다른 상품들이 YTD 수익률을 고려하면 기름은 이번 주의 상승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에 안착한 정도이지 엄청나게 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이 콜옵션은 다릅니다. 콜옵션이 거래량이 급증도 그렇고 또 콜옵션 스큐도 강한 파지티브 스큐를 보이고 있죠. 혹시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이번 이슈는 마치 디지털 옵션처럼 유가의 10% 수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름이 하루 종일 좁은 구간에서 살짝 눌린 것을 감안하면 기름 변동성 지수가 급락해야 되지만 콜옵션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풀지 않으면서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56.12포인트로 2월이 고점 부근에서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골드와 실버는 아시아 세션 참여자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매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매도세가 시장을 누르려 했는데 밀리지 않으면서 주말을 앞두고 숏커버가 동시에 들어오자 미국 세션 내내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도 하루 만에 다시 8.58% 상승해서 이번 2월이 변동성 고점에서 절반 이상 회복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강보합 출발 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한데도 이상하게 지수 선물은 거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옵션 만기가 무난하게 양매도장으로 마감한 후에는 오히려 미국 지수 선물은 하락하기 시작해서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6%대의 갭 하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갭 하락은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개별 종목들 중 특별히 한두 종목이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덱스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변동성도 전일이 고점을 넘기고 있어서 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매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갭 다운 출발한 나스닥 메가캡들이 하나둘 양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도 조금씩 눌리기 시작했고 이어 유럽 증시가 일중 고점을 넘어가는 등 글로벌 리스크 온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10분 만에 저점 대비 0.7%의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러셀이나 다우는 얼마 반등하지 못했어요. 시장이 상승을 이끈 것은 그동안 한참 눌렸던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론 같은 이 테크 메가캡들이 갭 다운 출발한 것을 빠르게 회복한 것이지 전체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0시에 미국이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스퀴즈를 보이게 됩니다. 사실 관세 무효 이슈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수 선물을 그렇게 강하게 상승시킬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글로벌 지수 선물이 강한 반등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 또한 과거의 그 하급심들에서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그 관세 충격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이 급락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관세 무효에는 시장이 강력한 숏스퀴즈가 나야 정상이죠. 하지만 오늘 시장이 상승을 유도한 것은 오랫동안 꾸준히 눌러놓은 나스닥 메가캡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였던 것이지 관세 무효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또 장마감 무렵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10% 부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지수 선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가 조심스러운 하락장 혹은 횡보장으로 또는 최소한 상대적 약세장으로 전환되려는 가운데 단기 스퀴즈가 나왔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변동성입니다. 나스닥은 1%대 반등을 하고 S&P도 0.76%대 반등을 한 것 치고는 변동성은 고작 2.42%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픽스 선물은 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이 옵션 만기임을 감안하고도 실질 변동성은 매우 낮았는데 변동성 선물은 얼마 안 빠졌습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지수 선물은 미국 관세 무효 소식에 강력한 스퀴즈가 났었고 장마감 후에도 미국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자 종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거 변동성이 한 17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유럽 변동성 선물은 간신히 19.95포인트로만 내려갔어요. 이거는 변동성이 레벨업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앞으로 변동성이 쭉쭉 빠지면서 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계속되는 하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월마트가 주초에 역사적 고점을 찍고는 이번 주에만 8% 넘게 빠졌는데요. 아직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2월 한 달간 전통산업 주식에 몰렸던 매수세가 빠르게 뒤집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테크 섹터가 불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보면 오늘 나스닥 반등은 페이크이고 이런 전통산업들이 반등하면서 테크가 무너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전체 시장을 보면 과연 시장이 무너질 수 있을까 싶어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이 나스닥 메가캡들이 매우 중요한 이평선에서 하나 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작년까지 있었던 이 주식 콜옵션 베팅으로는 따라가기가 힘든 움직임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종목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루만 눌림이 나오면 바로 옵션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개별 주식 옵션이 스큐가 일부는 네거티브인 것도 이 콜옵션 약발이 안 드는 시대임을 의미한데요.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아니지만 이 상대 성과가 계속 부진하면서 연속 반등이 나온다 해서 따라가거나 또는 눌림목에서 받는다? 그러면 다시 밀리는 그런 힘 빠지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FNGU 같은 이 나스닥 메가캡에 대한 레버리지들이 이번 주에 좀 바닥을 쳤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눌렸던 이 넷플릭스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카더라 같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또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려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이 하락 전환이 아니라 추가 상승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아 세션 리뷰에서도 설명했듯이 지금은 세 번째 상승 국면이지라 가장 크고 과격하게 상승한 구간이고 하락 전환되면 그 하락도 꽤나 깊을 수 있죠. 그래서 당장은 일봉상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작년 하반기와 이번 구정 연휴 때의 일반인 컨센서스가 달라진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그 영감들이 모여갖고 이제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뭐 달러 매수 언제 할 거냐 그 타이밍 얘기하고 또 스파이나 QQQ 이거 더 살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다. 이번에 한국 주식 올라가는 건 이건 장난 아니다. 그때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4,000포인트 좀 넘었을 텐데 그런데 철저하게 비주류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구정연 때 모였을 때는 야 한국 주식 얼마나 더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일반인들도 지금은 포모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강세 뷰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모두 역사적 고점 갱신을 향해서 차근차근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 상대 강도 면에서는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더 강할 것으로 보고요. 미국은 다음 주가 지금 2월 월봉 완성이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장 눌러버린다? 그러면 2월 월봉은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롱을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월요일은 무조건 시장 상황 관계없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변동성 매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골드와 실버, 카파 이런 주요 원자재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것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인데 문제는 오랜 휴일 후 아시아 세션이 열리죠. 이때 아시아 시장 참여자들이 주요 자산군에 대해서 숏을 잡는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강세 방향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2월도 월봉, 양봉을 마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는 강세 뷰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메신저로 또 영상이 안 올라온 때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